월요일 아침 기리아라가 두 사람을 데리러 왔다. 그는 우선 나미에게 사과했다. 숨어 지낼 만한 집을 확보하지 못했으니 당분간 나고야의 비즈니스 호텔에 몸을 숨겨야겠다고 한 것이다. 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토모이코가 말했다. 어제 기리아라가 전화로 좋은 장소를 찾았으니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조금만 참아줘. 나는 괜찮아. 나미애가 나섰다. 나고야라면 예전에 산 적이 있어서 지리도 그런 대로 익숙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고야로 정한 거야. 기리아라가 말했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는 흰색 마크 2가 세워져 있었다. 자신들의 업무용 승합차로 움직이면 에노모토가 수상하게 여길까봐 렌터카를 빌려왔다고 기리아라가 설명했다. 여기 신칸센 열차 표랑 호텔 지도. 차에 탄 후 기리아라가 봉투와 하얀 복사 용지를 나미에게 건넸다. 여러 가지로 고마워. 나미에의 감사 인사에 기리아라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갖고 가는 게 좋을 거야 라며 종이 봉지 하나를 더 밀었다. 뭐야 이게? 그러면서 종이 봉지 안을 들여다 본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다. 도모이코가 옆에서 들여다보니 봉지 안에는 몹시 구불거리는 여자용 가발과 커다란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가 들어있었다. 그 가짜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카드로 꺼내야 할 거 아니야? 차에 시동을 걸면서 기리아라가 말했다. 그때는 될 수 있으면 변장하는 편이 좋을 거야. 다소 부자연스럽더라도 카메라에 얼굴이 찍히지 않도록 해야지. 정말 빈틈이 없네. 고마워. 잘 쓸게. 나미에는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을 보스턴 백에 종이 봉지를 밀어 넣었다. 도착하면 연락 줘요. 도모이코가 말했다. 응, 나미에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리하라가 차를 출발시켰다. 나미에를 신칸센에 태운 후 도모이코와 기리하라는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잘 피해 다닐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모이코의 말에 기리하라는 대신 이렇게 물었다. 에노모토 얘기 들었어? 응 하고 도모이코는 대답했다. 바보 아니야 저 여자? 뭐? 에노모토는 처음부터 나미에에게 접근하는 게 목적이었어. 은행에서 나미에가 하는 일을 이용하기 위해서지.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야쿠자에게 위협당한 것도 틀림없이 에노모토가 전부 꾸민 짓일 거야. 그렇게 단순한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다니 어떻게 된 거 아니냔 말이야. 그 여자 옛날부터 그랬어. 남자에게 빠졌다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토모이코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침만 삼켰다. 마치 납덩어리를 삼킨 것처럼 위 속이 무거웠다. 기리하라의 말처럼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이날 도모이코는 일찍 집에 들어갔다. 그리고 나미에에게서 전화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끝내 전화는 오지 않았다. 원고에는 유도 전류식 탐상 코일의 형상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라디에이터 튜브의 결함을 발견하는 기구에 관한 특허 출원용 원고다. 그것을 쓴 기술자들과 전화로 협의를 끝낸 후 다카미야 마코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컴퓨터 단말기 넉 대가 늘어서 있는 벽 쪽으로 눈을 돌렸다. 각 컴퓨터마다 담당자 한 명씩이 그가 있는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앉아있다. 담당자는 모두 여자다. 네 사람 중 도자의 전기 장치사의 작업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맨 오른쪽 한 명뿐 나머지 셋은 사복 차림이었다. 그녀들은 파견 사원이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이 회사의 특허 정보가 모두 마이크로필름에 저장되었지만 앞으로는 컴퓨터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플로피 디스크에 기록하기로 했다. 그들은 그 기록을 옮기는 작업을 위해 고용된 것이다. 최근에는 이렇게 파견 사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인력 파견업은 엄밀히 따지면 직업 안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짙었지만 지난번 국회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대신 파견 노동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 파견 사업법도 동시에 성립되었다. 마코토는 그녀들에게 다가갔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맨 왼쪽에 있는 등을 향해 걸어갔다. 긴 머리를 뒤로 묶은 것은 키보드 작업을 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전에 잠깐 서서 얘기를 나눌 때 들었다. 미사와 지즈루는 단말기 화면과 옆에 놓인 종이를 번갈아 보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마치 생산 라인의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들린다. 물론 그건 나머지 3명도 마찬가지였다. 미사와 씨, 마코토가 비스듬히 뒤에 서서 그녀를 불렀다. 마치 기계의 스위치를 내리기라도 한 것처럼 지즈루의 두 손이 동작을 멈췄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마코토 쪽을 돌아본다. 그녀는 검은 테에 렌즈가 커다란 안경을 끼고 있다. 그 렌즈 너머의 눈은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본 탓인지 약간 험상궂어 보였지만 마코토의 얼굴을 보는 것과 동시에 힘이 쭉 빠진 듯이 부드럽게 변했다. 네. 그렇게 대답할 때 그녀는 이미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뽀얗게 결이 고운 피부에 밝은 분홍 립스틱이 참 잘 어울린다. 얼굴형이 동그래서 조금 어려 보이지만 마코토보다 겨우 1살 아래라는 것을 지금까지의 두서없는 대화를 통해 알아냈다. 유도 전류식 탐상이라는 항목으로 지금까지 어떤 출원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싶은데 유도 전류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지. 마코토는 손에 든 서류의 제목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지조르는 얼른 그것을 메모했다. 알겠어요. 검색해서 찾으면 출력해서 자리에 갖다 드리면 되죠? 그녀가 또박또박 말했다. 미안하군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것도 일인데요 뭐. 지주루가 미소 지었다. 이것도 일은 그녀가 늘 하는 말버릇이다. 어쩌면 파견사원 특유의 말버릇인지도 모르지만 다른 여자들과는 거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이 어떤지 마코토는 알지 못한다. 마코토가 자리로 돌아가자 선배 남자 사원이 그에게 잠시 쉬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 회사에서는 중역실과 내빈실 등 특수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여사원에게 차심부름을 시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쉬고 싶으면 자동 판매기에서 종이컵에 든 음료를 사 마셔야 한다. 아니요, 전 조금 있다가. 마코토는 그렇게 대답했다. 선배는 혼자서 방을 나갔다. 다카미야 마코토가 도자이 전기장치 도쿄 본사의 특허 라이선스부에 배속된 지 3년이 됐다. 도자이 전장은 스타터와 플러그 등 자동차에 사용되는 전기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다. 그리고 특허 라이선스부에서는 자사 제품에 관한 모든 공업적 권리를 관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자가 고안한 기술 등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할 때 도와주거나 특허에 관련해 타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대항 조치를 마련하기도 한다. 잠시 후 미사와 지지루가 출력한 종이를 들고 그에게 왔다. 이거면 될까요? 아, 그래, 고마워. 마코토가 서류를 눈으로 훑으며 말했다. 미사와 씨, 좀 쉬었나? 아니요, 아직. 그럼 내가 차 한 잔 사지. 그렇게 말하고 마코토는 일어서서 출입문 쪽으로 향했다. 그는 도중에 뒤를 힐끔 돌아보며 지주루가 따라오는지 확인했다. 자동 판매기는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마코토는 커피가 든 종이컵을 들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창가에 서서 마시자고 했다. 지주로도 레몬티가 든 종이컵을 두 손으로 들고 따라왔다. 늘 수고가 많아. 이렇게 키보드를 계속 두드리면 어깨가 결리지 않아? 마코토가 물었다. 어깨보다 눈이 피곤해요.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아, 그렇겠군. 눈이 나빠지겠어.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전에는 안경 없이도 잘 보였는데. 일종의 직업병이군. 지주르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면 안경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그녀의 눈이 매우 크다는 걸 확연히 알 수 있다. 이 회사 저 회사 옮겨 다니면서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참 힘들겠어. 힘들죠. 하지만 시스템 설계 업무로 파견되는 남자들에 비하면 훨씬 편해요.
그런 사람들은 납기가 임박하면 야근에 철야까지 불사하는걸요. 낮에는 컴퓨터를 통상 업무에 사용하니까 수리나 점검은 어쩔 수 없이 밤에 하게 되잖아요. 야, 드디어. 야, 근을 170시간이나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와, 대단하군. 시스템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출력하는 데만 2~3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는걸요. 그럴 때마다 컴퓨터 앞에서 침낭에 들어가 잔대요. 그러다가 출력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눈이 떠진다나요? 그거 참 가혹하네. 마코토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그만큼 보수는 좋지 않겠어? 그 말에 지주르는 쓴웃음을 지었다. 인건비가 싸니까 파견 사원을 찾는 거죠. 말하자면 일회용 라이터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그런 악조건에도 용케 견디는군. 어쩔 수 없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지주르는 레몬티를 호로록 마셨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오므라지는 것을 마코토는 슬쩍 곁눈질한다. 우리 회사는 어떤지 모르겠군. 역시 파견 사원들을 값싸게 고용한 건가? 도자의 전장은 아주 좋은 편이에요. 분위기가 쾌적해서 기분도 좋고요. 그러더니 지주르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여기서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 마코토는 내심 움찔했다. 처음 듣는 얘기다. 다음 주 중에는 아마 일이 거의 끝날 거예요. 애초에 계약 기간도 반년이었으니까 최종 점검까지 포함해도 다 다음 주면 끝나겠죠. 아, 그렇군. 마코토는 빈 종이컵을 꽉 쥐어 찌그러뜨렸다. 뭔가 말을 해야겠는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 가게 되려나. 지즈루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